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은 12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런 생각도 하시죠? 아마 통화 아저씨의 텐션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약간은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약간 아쉬워서 오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목요일이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어제 300명 넘으면은 오늘 목요일은 100만 원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 100만 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한민국이 좀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래서 못 오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게다가 이 증권 통팟 몇 번 해보니까 저는 좀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참여 방법 지금 옆에 이쪽이네요. 네, 저도 처음 와봐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이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 간단하게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다 있으시잖아요. 이것만 있으셔도 이 애플리케이션 하단에 보면은 팟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은 이 게임을 누구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거의 200명이 가까워오는데 저는 첫 문제 늦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슬아슬하게 12시 3분, 5분 이때 들어와서 첫 문제 놓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임스님 오셨네요. 어제 비상계엄으로 참석자들 적었어요 하셨고요. 눈사람님, 레츠고님 앉아있는 모습만 보다가 제가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개장하고 마감, 문 열고 문 닫다 보니까 제가 좀 체력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종종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혁 PD님 오셨어요. 이런 건가요? 제가 투더 우는 뭐예요? 네, 돈 주세요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TTR 그리고 TTCO를 풍성하게 드립니다. 제가 문제 푸는 방법 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힌트 많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오늘은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0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행복한 곰님도 오셨고요. 파파송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점점점이 좀 걸립니다. 점점점 대신에 하트 내지는 약간 이렇게 웃음 표시 이런 거 좋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움츠러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분 함께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증권 통팟 이렇게만 하면 우승한다. 힌트 5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하철에서 푸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소심하게라도 소리를 좀 켜주세요. 첫 번째 팁은 소리 켜시면은 이 부분이 다 합니다. 왜냐면 내 지식을 믿으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힌트에 거의 답이 있습니다. 나의 우승을 만든 건 파라리 이 힌트였다. 오늘도 힌트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소리를 켜주시면은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힌트 들으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카운트다운에 속지 말자. 문제 나가고 나서 1987 이 카운트다운이 바로 나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문제 끝까지 못 읽고 틀린 적 상당히 많거든요. 이 카운트다운 무시하시고요.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고 보기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답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증권 통팟은 컨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푸시면은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채팅창에 일부러 오답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 상금을 나눠 갔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222, 333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 그러니까 틀리고 나서 부활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부활창 좀 기다려주시고요. 말이 길었죠? 저희 첫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방송 앞뒤에 인사를 드릴 때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자막 한 번 더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 토마토TV, 토마토 증권통의 박상정 앵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오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토마토 증권통 문 열고 문 닫고 밤에도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는지 이게 힌트입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요. 토마토 증권통에서 제가 진행하지 않는 방송은 무엇일까요? 않는 방송입니다. 제가 나오는 방송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송. 첫 번째, 개장은 증권통. 두 번째는 바로 벌거벗은 종목사. 세 번째 보기는 랭킹쇼 오 나의 주식입니다. 세 개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제가 나오지 않는 방송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33 개장 마감 1,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좀 많은 숫자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나머진 모름, 보통은 1번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아침에 문 열고 개장은 증권통입니다. 그리고 문 닫고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목요일 저녁 10시에 벌거벗은 종목사,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정답은 3번인 랭킹쇼 오 나의 주식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시, 유창호, 이윤지 두 콤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재미난 랭킹 순위도 맞춰보면서 또 이 종목 진단도 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종목 전문가 출연하세요. 잠시 후 1시에도 바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김근우 전문가, 이종목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랭킹쇼 오너의 주식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하는 개장, 마감, 증권통, 그리고 벌거벗은 종목사, 이 목요일 밤 10시에 1시간 동안 종목을 정말 생선 가시 바르듯이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알찬 이 살코기만 드리거든요. 이것도 VOD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지나갔고요. 네,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제가 자주 나와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여기 나온 게 뭐가 되나요? 네. 첫 번째 문제도 오답이 한 40분 정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 보기도 한 40분 정도 따라서 첫 번째 문제부터 오답이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74분이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아마 부활을 다들 누르신 것 같아요. 부활을 빠르게 누르셔서 생존자 172명으로 두 번째 문제 함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문제에 다소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힌트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0시 안팎에 힌트를 좀 드리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힌트를 드렸고요. 인공지능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서비스는 챗 GPT입니다. 챗 GPT를 만든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챗 GPT를 만든 기업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들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를 드리면은 비상장사입니다. 1번 오픈 AI, 2번 아마존, 그리고 3번 애플이 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눌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훨씬 쉬웠나 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기 전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오픈 AI, 1번 오픈 AI가 정답이었습니다. 오픈 AI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154분께서 이 오픈 AI 1번을 잘 맞춰주셨고요. 2번, 3번 아마존하고 애플을 골라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은 또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게시판에도 1번, 2번 봉순이님 아마존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좀 빅테크 업체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부활도 몇 분이 눌러주셔서 현재는 159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 상식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세 번째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은 셀트리온도 이걸 했고요. 포스코 퓨처 M도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다음 중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보기는 포스코 DX, 2번 보기 에코프로 BM, 세 번째 보기는 알테오젠입니다. 세 개의 보기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전 상장 하겠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에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아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톱10만 쭉 펼쳐놓고 보셔도 이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1212 월척이요 지금 섞여 있습니다. 문제 많이 어렵나 봐요. 제가 힌트를 더 팍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들 눌러주셨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포스코 DX 이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전 상장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갔잖아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이 코스피로 자리를 옮겨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속으신 분들도 좀 계시죠? 나무님도 2번 해주셨는데요. 이 에코프로 BM이 얼마 전에 이전 상장 예심 청구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가운데서 거의 90분 정도가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이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아마 부활창이 떴을 거예요. 다들 부활 잘 누르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역시나 주식 문제네요. 주식 문제. 주식 문제 가운데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 끝말잇기, 주식 종목으로 끝말잇기 저만 하나요? 저만 직업병인가요? 이 끝말잇기를 해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장사 이름이 너무 길면은 그러면은 이게 몇 글자야 이러면서 머리가 아프시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 9글자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9글자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이번 문제 바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긴 사명은 몇 글자일까요? 문제 좀 어렵죠? 이 회사 이름을 딱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몇 글자인지 세셔야 됩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9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기가 11글자, 12글자, 13글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긴 종목이 있었나? 이 퀴즈 속의 퀴즈로 어떤 종목인지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NK 피부임상연구센터. 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있었네요. 모르니까 제일 긴 거 해주셨고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것도 문제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 지금 카운트는 다 지나갔고요. 부활 누를 준비를 미리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12글자입니다. 정답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BNK 임상연구센터 이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상장, 분할 상장한 종목이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12글자입니다. 12글자짜리가 꽤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11글자짜리가 가장 길었는데 즈를 붙이면서 12글자가 됐습니다. 12글자짜리 종목군들이 꽤 있는데 이 문제에서 대거 탈락을 기록합니다. 오늘 문제 너무 어려서 제가 힌트를 팍팍 드리려고 왔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네요.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자가 54명이고요. 54분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고 틀린 분들 11글자, 13글자도 있는데 부활을 바로바로 좀 늘려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존자가 2자릿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은 또 여기 출연하느라 문제 푸는데 약간의 좀 힘을 보탰는데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상정합니다. 법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또 상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통아저씨 유유 하셨는데 어려워요. 어떡해요.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힌트를 좀 노골적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는 또 우리말 문제입니다. 저는 넌센스하고 우리말이 굉장히 좀 약한데요. 우리말 문제 드리기 전에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연이 땡땡땡에 걸려 심하게 흔들렸다. 여기에서 땡땡땡에 적합한 말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5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는요. 세차게 부는 바람에 기운을 뜻하는 우리말은 연이 바람 결에 흔들렸다. 연이 바람 목에 흔들렸다. 연이 바람 살에 흔들렸다. 뭐가 될까요? 문제가 있다. 문제 너무 어려워요? 네. 1번은 오른쪽 눈, 왼쪽 눈 윙크. 제가 한쪽씩 눈을 좀 윙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재료가 없어요. 우리말 퀴즈는 언제나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우리말 퀴즈 너무 어렵습니다. 폭풍 주식님, 잘못 눌렀어요? 손가락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힌트가 도움이 안 돼요? 더 쉽게. 이게 살 빼야지. 태국님 2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말 퀴즈 제일 어렵기는 합니다. 제임스 님도 포기해 주셨는데 우리말 퀴즈에서 그래도 지금 정답률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정답 공개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말 퀴즈의 정답은 3번째 바람살입니다. 연이 바람살에 흔들렸다. 이렇게 기운을 뜻하는 그런 우리말 바람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바람결, 바람목이라는 우리말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53분이 정답을 좀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1번, 2번 다소 좀 오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생존자 부활을 지금 쓰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죠. 생존하시는 분이 60명. 오늘은 제가 어찌 보면 약간 노린 걸 수도 있는데 몰아주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힌트 너무 많이 드리면은 또 가끔은 받았는데 커피 한 잔보다는 더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잖아요. 오늘 우승하실 분이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말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문제에서는 넌센스 문제여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문제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 소리를 내서 읽어보자 힌트를 드렸는데 문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넌센스 문제 되겠습니다. 1번 보기 한 주, 두 번째 보기는 100주, 세 번째 보기는 1000주. 다들 푸셨나요? 네, 나만 이해 못했나 하셨는데 저도 넌센스 퀴즈는 늘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풀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좀 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힌트는 천주교 관련된 문제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정답 공개할게요. 네, 천주교, 이 가톨릭 신자들이 삼성전자 몇 주를 가지고 있을까? 천주교 하니까 천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4분이 잘 맞춰주셨어요. 저도 한 절반 이상 하니까 이제 슬슬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적응을 하셔서 문제를 잘 풀어주고 계신데 44분이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지금 좀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넌센스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황제주 주식할 때요. 주식 문제인데 황제주는 100만 원 넘어가는 주식이죠. 그래서 황제주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다 싶은 종목 찍으시면 맞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황제주와 관련된 문제. 어제 12월 4일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황제주인 것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1번 삼성전자, 2번 삼성바이오로직스, 3번 고려아연이 되겠는데요. 생소한 거 찍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네, 어떠신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못 들어봤는데 혹은 약간 낯선데 한 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2번, 3번 왜 헷갈리세요? 왜? 이 얼마 전에 100만 원 넘은 거 말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찍으시면 되고 생소한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아마 오늘 우승자분은 아마 몇 달은 배가 부르시지 않을까. 오늘 상품을 어떤 분들이 이 TTR과 TTCO를 가져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고려아연입니다. 제가 생소한 거 고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들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고려아연, 최근 들어서 이 고려아연이 다시금 경영권 분쟁 붙으면서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4만 전자를 넘어서 5만 전자 부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90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은 뒷문제 넘어가기도 더 전인데 벌써 이렇게 또 많이 난이도를 조절에 실패하면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셨네요.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주식 관련된 문제인데 주식 문제를 다들 많이 어려워하신가 봐요. 눈사람님은 오히려 이런 문제 좋아요. 네이버에 바로 나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문제 힌트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이것도 어렵네요. 이것도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주식이 10주에서 한 주로 를 단행했다. 이런 거 많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주식 땡땡땡땡을 단행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리고 좀 글자가 다른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주세요. 네, 주식 문제입니다.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위축될 때 거래를 추진할 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1번 유상증자, 2번 유상감자, 3번은 액면 분할 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가고요. 지금부터 바로 풀어주세요. 여기서 글자가 조금 다른 거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 귤도 한 박스 팔면은 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한 바구니에 2,000원 이러면 뭔가 좀 쉽게 손이 가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사람님 이 문제는 좀 마음에 드세요? 4번 우리 관리자가 빌런인 것 같아요. 돈 주세요. 보라 대박 믿고 갑니다. 보라 대박 믿고 갑니다 해주셨고, 그리고 왕언니 님도 있으시고요. 봉수희님 이렇게 문제를 맞춰주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3번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가를 나누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그리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 액면 분할. 삼성전자도 했고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맞춰주신 분, 이제 슬슬 저도 힌트에 좀 감을 익히면서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는데요. 36분 정답 맞추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부활이 안 되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6분의 싸움, 36분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최후의 1인이 30만 원을 다 가져갈 것인지. 그러면 9번째 문제 힌트 드릴게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떡해요. 여러분들 영어를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복사 그대로죠. 그리고 시밀러는 한국말로 비슷한입니다. 비슷한, 이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힌트 드렸습니다. 그러면 9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9번째 문제는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사해 이 같은 약효와 품질을 갖도록 만든 카피약은 무엇일까요? 1번은 바이오시밀러, 2번은 제네릭, 3번은 바이오매스가 되겠습니다. 보기도 머리 아프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시밀러, 그리고 카피, 제네릭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 풀어줌.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풀어드렸어야 됐나요? 그렇군요. 111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는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 이 부분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2번 제네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약효가 그대로 카피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1번, 2번 중에서 저는 헷갈리실 것 같았는데 시밀러는 비슷한 거여서 카피약은 아닙니다. 비슷한 거고, 그리고 제네릭은 이 효능과 이런 부분들이 같은 거, 카피약을 제네릭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9번째 문제 정답은 15분. 와, 오늘 제가 풀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와, 오늘 15분 이제 한 자릿수로 가나요? 30만 원을 한 분께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면 마지막 문제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죠? 애국가 문제입니다. 애국가 가운데서 2절과 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애국심을 고취시킬 일들이 많잖아요. 나라 사랑 문제, 애국가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애국가 1절에서 4절 중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2절하고 4절을 마음속으로 빨리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땡땡을 두른 듯 그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너무 사랑하세 다 드렸어요. 네, 카운트는 이쯤 되면 다 지나갔을 것 같고요. 못 눌렀어요? 나라사랑 문제, 나라사랑하세 철갑을 두른 듯 부럽네요. 오늘의 승자는 제가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10번째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정답은 바다입니다. 바다 누르신 분들도 좀 바다가 정답이잖아요. 바다가 정답이어가지고 바다 누르신 12분이 계세요. 철갑이 한 분 계시고요. 사랑이 한 분 있으십니다. 아마 이분들은 좀 문제가 나가자마자 일찍 누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철갑 상어할 때 그 철갑 맞습니다. 철갑을 두른 듯 이것은 2절 초입에 나오고요. 그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나라 사랑 문제였으니까 3번 나라도 나오게 됩니다. 2번 바다는 없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물은 바다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문제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우승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 12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게시판에 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크게 썼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더 큰 상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앞으로도 증권통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